저는 5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어느 날 밤 저는 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5인 평범한 가정주부 이수진입니다. 결혼 30년 차, 대학원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엄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인생 최대의 비밀입니다. 모든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 마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돌아보니 남편 친구 재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 재혁 씨. 웬일이세요? 아, 수진 씨. 요즘 혼자 살아서요. 집사람이랑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5년 전 그날 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 회사 송년회 날 만취한 민호 씨를 재혁 씨가 집까지 데려다 줬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20분 동안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서 있었습니다. 재혁 씨의 숨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 소리도 들렸어요. 그날 밤 재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초 정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 1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민호 씨가 출장 간 어느 주말 재혁 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수진 씨, 형이랑은 잘 지내세요? 저도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그냥 의무로만 살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재혁 씨가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절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재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혁 씨가 말했어요. 수진 씨, 저 후회 안 해요. 저도요.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주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만났어요. 저는 거짓말에 능숙해졌습니다. 여보, 문화센터 수업 있어서 늦을 거야.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올게. 민호 씨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믿어온 그 사람은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 믿음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재혁 씨는 민호 씨와 완전히 달랐어요. 다정했고 제 얘기를 들어줬고 저를 여자로 대해줬습니다. 재혁 씨를 만날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호텔을 이용하기도 했고 짧은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주도에 갔습니다. 민호 씨한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거짓말했죠.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재혁 씨가 말했어요. 수진 씨,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내일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은이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심리학 전공이었죠. 지은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나가세요? 친구들 만나고 수업도 듣고 그러지. 엄마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숨기는 것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딸의 눈은 예리했어요. 그 즈음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미경이가 고백했어요. 나 사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미경이와 저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3개월 후 미경이 불륜이 발각됐습니다. 남편이 탐정을 고용했고 모든 게 드러났죠.
미경이는 이혼 위기에 처했어요. 수진아, 들키면 끝이야. 진짜 다 잃어. 너는 절대 들키지 마. 미경이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라는. 그날 밤 재혁 씨를 만났어요. 재혁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친구가 불륜이 들켜서 이혼하게 됐어요. 저도 무서워요. 재혁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조심하면 돼요. 우리 15년 동안 잘해왔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비밀 관계는 계속됐어요. 재혁 씨는 정식으로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혁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나 이제 못 참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15년이나 했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재혁 씨, 그게 무슨 민호 형한테 다 말하고 당신과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수진 씨도 민호 형이랑 사실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어도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딸도 있고 재혁 씨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둘 다 60이 넘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혁 씨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몇 주 후 재혁 씨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수진 씨 6개월 안에 결정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낼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였어요. 제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본 거죠. 엄마, 이거 뭐예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도 보고 싶네요, 수진 씨. 그게 재혁 아저씨가. 재혁 아저씨요? 아빠 친구. 지은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설마. 아니야, 지은아.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엄마가 저를 바보로 아세요? 심리학 공부하는 거 아세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빠 믿고 산 사람이 엄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빠한테 말하지 마. 언제부터예요? 15년. 됐어. 지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은이는 며칠 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폭발했어요. 엄마, 저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가 안 하시면 제가 할 거예요. 지은아, 제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만 믿고 사는데 이건 너무한 거예요.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민호 씨가 갑자기 회사에서 조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재혁 씨가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만나야 했거든요. 지은이가 아빠한테 말하려는 걸 막아야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재혁 씨를 황급히 베란다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머리가 좀. 약 있어? 약을 드리고 민호 씨를 침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민호 씨는 바로 누웠어요. 재혁 씨를 조심스럽게 내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재혁이가 이상해. 왜요? 나한테 미안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회사 후배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재혁이가 누군가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데 그 여자가 기혼 여자래. 친구 부인일 수도 있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혁 씨가 그럴 리 없죠. 근데 민호 씨 표정이 심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재혁이가 정말 이상하거든. 결국 터졌습니다. 지은이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재혁 아저씨랑 민호 씨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재혁 아저씨랑 15년 동안 만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나를 속였어? 재혁이랑? 민호 씨가 울먹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30년 동안. 민호 씨가 당장 재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혁아, 당장 우리 집으로 와. 1시간 후 재혁 씨가 왔습니다. 민호 씨와 재혁 씨가 마주 섰어요. 20년 친구였던 두 사람. 형, 입 닥쳐. 민호 씨가 재혁 씨를 때렸습니다. 주먹이 재혁 씨 얼굴에 박혔어요. 20년 친구야. 20년. 근데 내 아내를 15년 동안? 재혁 씨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민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성실하게 살았어. 그런데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잘못이었죠. 당신이 날 사랑 안 한 거야? 사랑했어요. 하지만 뭐?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냥 의무로만 살았잖아요. 민호 씨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럴 순 없잖아. 재혁이랑이라니.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민호 씨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재혁 씨는 저와 함께 하자고 했죠. 지은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재혁 씨를 선택할까 아니면 가족을 지킬까? 하지만 깨달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민호 씨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지은이도 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재혁 씨와도 헤어졌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혼자 삽니다. 작은 원룸에서요. 딸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지은이가 조금씩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 재혁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거리에서요. 수진 씨, 재혁 씨,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재혁 씨는? 저도요. 재혁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이었어요. 15년 전 처음 그날 제가 재혁 씨한테 빌려준 손수건. 이거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다녔어요. 이제 됐어요. 가지세요. 아니에요. 수진 씨 거예요. 저는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15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재혁 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도요, 수진 씨.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수건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간직해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떳떳하게. 55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